안녕하십니까. 박형록입니다.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부터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학 박사이면서 정보통신 기술사로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그다음에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지? 나는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 내가 뭐 꼭꼭 재능 기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작년 1년 내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13기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5주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 대한 소개는 지금 프로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강의는 챗 GPT,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보고도 잘 쓰는 법, 그다음에 전자책 쓰기, 블로그 최적화, 디지털 마케팅, 그다음에 기술사 자격 취득하기, 뭐 이 등등 이러한 분야의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명품 인간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명품으로 자기 몸을 치장해 봐야 명품 인간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의 실력을 쌓아서 명품 인간이 됩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슬로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5주 동안 진행할 강좌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챗 GPT를 스타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AI 시대에 맞을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챗 GPT를 가지고 글 쓰는 방법을 강의를 하고요. 세 번째 주에는 챗 GPT 플러스 생성형 AI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 네 번째 주에는 영상 만드는 방법. 다섯 번째는 그동안 해왔던 강의들을 총정리하면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일들을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놓쳤다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으로 제가 중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자체를 녹화를 해서 별도로 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강의 자체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다시 뭐 돈을 받고 사가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항상 무료로 다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강의하는 이 강의 교재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죠. 제너레이티브 AI. 이게 등장하면서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이 너무 많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는 없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들도 사라질 직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범주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라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대체가 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서 직업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아서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내가 새롭게 대체되는 그러한 분야를 찾아가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이 있다 그러면 나는 생성형 AI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기회가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컴퓨터가 대중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애니악이라든지 또는 어, 시스템화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컴퓨터들은 내 혼자 쓰기보다는 우리 전체 회사에서 전체 구성원이 또는 우리 팀이 전체 서버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었고요. 1980년대에 그 금융 온라인이 생기면서 컴퓨터가 됐을 때 전국의 각 지점의 컴퓨터들은 사실상 덤이라고 하는 키보드와 모니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본체는 본사에만 이렇게 놔두고 있었죠. 그래서 어, 요즘 같으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뭐 개념은 좀 비슷하지만 아직 개념은 다르죠. 그런데 그런 것 같이 본점에 본사에 큰 컴퓨터를 하나 두고 각 지역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모니터로 보고 키보드로 입력만 하는 그러한 정도 그리고 프린터를 연결해가지고 출력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만 해도 대형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전국을 커버할 수 있었고 미국 같은 데도 적어도 IBM이 그 개인용 컴퓨터를 이야기할 때 야, 전국에 150대 정도만 있으면은 다 커버할 텐데 무슨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IBM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야기를 했고 애플에서 지금과 같은 노트북 컴퓨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오피스, 그러니까 MS 오피스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컴퓨터 OS를 MS 도스죠. MS 도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내놓음으로써 누구든지 이제는 쉽게 컴퓨터를 조작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컴퓨터가 대중화됐는데 그때 대박 난 것이 어디죠?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그것이 바로 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또는 델 뭐 이런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 1990년대 초반에 인터넷 혁명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넷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러한 그 웹들이 나와서 컴퓨터들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됐죠.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것이 인터넷이죠. 그럴 때 그때 나왔던 것이 MS 엣지, 클롬, 파이어폭스 또는 아마존, 알리바바, 또 알타비스타, 신마니 뭐 등등 뭐 이렇게 웹브라우저, 온라인 쇼핑, 검색 엔진 이런 등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너도 나도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플랫폼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돈을 번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이나 이런 구글이나 파이어폭스나 이런 등등 아마존, 알타비스타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사들이 이제 모든 세상의 컴퓨팅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웬걸 그렇지 않게 됐죠. 언제부터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이러한 플랫폼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있고 SNS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뭐, 네이트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에서만 작동이 되다가 이제는 핸드폰에 작동이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위챗 이런 등등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넷카, 쿠베 당중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는 유니콘 기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입니까? 잘 아시겠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중고나라. 우리들이 그전에는 설마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크겠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카페를 가지고 그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중개를 한번 해볼까라고 했다가 시작했던 것이 카페에서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페에서 중고나라의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챗 GPT, 메타버스, NFT 또는 지금 VR, AR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이러한 부를 챙길 것이냐? 저는요, 큰 기업들이 아니고 이제는 1인 기업들이 꼭 한 사람이란 게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이 이러한 부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가면서 길을 모으니 스텝만 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챗 GPT가 뭐야? 라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 보거나 따라 듣거나 하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을 모릅니다. 깜깜한 어둠이 짙은 한밤중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앞 사람이 가는 것만, 그 발만 쳐다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앞 사람의 스텝만 쳐다보고 가지요.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만 있지. 어떻게, 어떠한 난관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해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이 내용 자체는 혹시 제가 자료를 드리면 한번 좀 보시면서 생각을 하면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것이 많다 보니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접했나요? 혹시 생각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반에 세탁기가 그때는 럭키 금성 LG LG인데 LG 전이 럭키 금성인가요? 하여간 그 회사에서 처음 나왔던 것이 우리는 인공지능 세탁기야. 또 한일에서 나왔나요? 하여간 인공지능 선풍기.
속도가 빨리 돌았다가 천천히 돌았다가 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뭐 홈 오토메이션이니 뭐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있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이건 뭐야?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2006년인가요? 200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어서 알파고가 일방적으로 비록 한 번은 이게 한 판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알파고가 승리를 하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때 당시 제가 SK텔레콤에서 휴대폰 개발하는 책임자로 있을 때 강남에 계시는 많은 사모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알파고가 어디가 있느냐, 내가 그 고등학교 좀 저희 아들 좀 보내야 되겠다, 딸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웃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 같긴 한데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좀 나네요.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챗 GPT가 등장하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입시도 바뀌어야 될 텐데 입시는 진짜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직장에서 채용하는 것부터 또는 일하는 것 또는 거래하는 것, 주식에 투자하는 것 등등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한 것이라든지 또는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챗 GPT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인재들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 CXC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개념적인 지식이나 창의성이나 비판적인 사고나 그다음에 컴퓨팅 사고나 융합 역량이나 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 중에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반갑게 받아들였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 중요시하고 있는데, 6번째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세상은 참 반갑고 살만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지속되겠다. 왜? 우리가 인성을 버리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 이 기본적인 가치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문사철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문들이 그래도 존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학문들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제가 듣는데요.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어, 어떤 것을 공부를 하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전부 다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죠. 의과대학을 가야 되겠고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 하면서 모든 그 이목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아서 그것이 깨지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미적분학이라든지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선형대수학 지금 이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찌근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디? 이걸 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요, 사실은 수학에 어, 미적분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배울 걸, 더 공부를 좀 할 걸, 이런 것을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공학 박사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스라엘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약하다, 핸디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왜?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공부를 했지, 이걸 학문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미적분학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의 스마트폰 전신이죠.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영상 휴대폰을 개발하는 일을 제가 책임지고 일을 하고,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러한 연구개발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항상 가서 느꼈던 것이 우리는 수학은 젬병이다.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수학 정시대회를 하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1위를 차지하고 메달을 따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수박이 겉핥기식으로 또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 학문으로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전혀 놓쳐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절름발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미적분학이나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선형대수학,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이 학문들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챗 GPT 이러한 것들이 유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캐나다 분인데요. 사실 1956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고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개발을 해오다가 1970년경부터 80년대 들어서면서 주춤해지고 완전히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이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 같이 됐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고양이 사진을 가져다가 컴퓨터한테 익히니까 이것은 강아지야, 이건 돼지야, 이건 소야,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것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 제프리 힌턴 박사가 나중에 하는 것이 뭐냐면 빅데이터가 없다. 그 다음에 GPT,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이니드라고 하는 이런 걸 처음에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는 것이 컴퓨터가 우리들이 입력해 주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출력을 해내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입력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얘들이 판단을 하고 해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갑자기 2000년 최근 들어서 근 한 10년 이내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한 2,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제프리 힌턴 박사가 그나마 그 70년대,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2010년대를 꾸준히 붙들고 이거 놓지 않고 개발을 해와서 이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계속 이 일을 해왔었는데
작년 5월 1일 날 국무를 사퇴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AI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화두로 던져내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AI 관련된 영화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스마키나 이 영화는 아주 멋들어진 로봇 여성을 튜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젊은 프로그래머가 초대를 받아 갔는데 서로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화였었죠. 그런 내용들은 뭐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잘 아시죠? 또 AI 인공지능이라는 거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센던스 또 인류 종말 보고서 또는 정의 이거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네, 강수현 씨가 주연을 했죠. 이러한 영화들이 꾸준히 AI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보여줬었습니다.